골조 끝나고 제일 먼저 투입되는 마감 공정은 뭘까? 네, 시커먼 이 부분, 여기 이제 골조가 한참 진행 중이고 3계층 높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부분, 여기는 지금 2계층 벌써 골조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마감 공정 들어가야 될 텐데, 뭐 타일, 수장, 창호, 도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어떤 공정이 골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투입될까? 이 질문인 거죠. 답은 창호 공정입니다. 골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창호예요. 외부에 설치하는 이런 창틀, 이런 게 마감 공정 중에 제일 처음으로 투입되는 공정이다 라는 얘기인데, 왜 맨 먼저 해야 되냐면 창틀이 마감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내부에 벽도 세우고 마감재도 붙이고 하려면 이런 X축, Y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벽체의 두께, 이 벽은 얼마짜리 두께의 마감재를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창의 높이는 또 얼마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역할을 바로 이 창틀, 여기 세워놓은 이 창틀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얘는 거실창인데, 거실창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요 튀어나온 이 두께와, 그리고 지금 얘는 방이거든요. 방은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튀어나온 두께가 거실과 방이 서로 다른데, 자 보세요. 거실이고 방이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외벽면에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석고보드 한 겹 들어가고, 뭐 이거는 다 똑같죠. 그런데 그 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석고보드 위로 들어가는 마감재는 거실과 방이 서로 다릅니다. 거실은 이런 대리석 문양의 두꺼운 시트판이 들어가는 거고, 방에는 그냥 도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최종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해서 그 두께만큼 창틀을 뽑아 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드릴 말씀인데, 세대 내부에는 창틀 말고 방문틀도 되게 많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방문틀인데, 얘도 마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문틀 양쪽 벽으로 X축, Y축 이런 직각의 기준도 되고, 바닥 마감에서부터의 높이 기준도 되는 거고, 벽체 마감재의 두께 기준도 얘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틀은 창틀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준 역할이 되어야 하니까 공정 앞단에 설치해 놔야 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문틀을 공정 앞단에 골조 딱 끝나자마자 먼저 해놨다가는 이후에 진행되는 수십 개의 공정과 수백 명의 작업자가 바로 여기를 지나가면서 들락날락 할 텐데, 온통 뭐 찍히고 오염되고 뭐 난리가 날 거잖아요. 창으로는 다닐 일이 없지만 문으로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작업자들이. 문틀 모서리 여기 두 군데나 벌써 찍힌 이런 사진인데, 이렇게 찍히고 나면 저걸 다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틀 자리에 본틀 말고 갓틀, 그러니까 합판으로 먼저 가짜 틀을 세워 놓는 거죠. 공정 앞단에 가짜 문틀, 얘를 먼저 이렇게 걸어 놓고, 마감의 기준 역할은 기준 역할대로 하면서 좀 찍히고 오염돼도 상관없도록 합판으로 저렇게 해 놓는 거예요. 여긴 건식벽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스터드가 쭉쭉 서 있고 450 간격으로 서 있고, 나중에 여기를 석고보드로 쭉 세워서 벽체 마감을 할 건데, 이 부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판으로 가틀을 쭉 문틀 자리에 세워놨어요. 이 틀이 이름은 가틀이지만 굉장히 정밀해야 되거든요. 이 튀어나온 두께 있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튀어나온 요 두께, 이 튀어나온 두께가 바로 여기 벽에 붙는 마감재 두께만큼을 고려해서 딱 그 두께만큼을 빼놓은 거예요. 바닥의 높이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문지방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 여기가 바닥 미장 높이가 되게 맞춰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미장이 딱 요 합판에, 문지방 합판의 상단으로 쫙 맞춰 놓을 거예요. 모든 방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방 바닥 미장 타설하면 이렇게, 여기 아까 문지방의 상단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방바닥 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의 높이, 이 방의 높이 다 똑같은 문틀로 기준을 맞춰놨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서 저 안쪽 높이까지 똑같은 높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상처나고 찍힐 만한 공정 다 끝나고 나면 이 가틀 위에, 요 파란색이 지금 가틀입니다. 이 가틀 위에 레고 조립하듯이 착착 붙이는 거예요. 빨간색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붙여서 본틀을 마무리하는 거죠. 본틀은 이렇게 접착제 뒷면에 바른 후에 몸 머리가 없는 얇은 실타카를 싸서
저 뒤에 있는 가틀에 고정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가틀이 상처도 다 막아주고 기준 역할도 하면서 마지막에 본틀 고정해주는 역할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싹 숨는 거죠. 그래서 문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일정한 간격의 바늘구멍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건 하자는 아니고 본틀을 가틀에 고정할 때 사용한 실타카 자국인 거예요. 그렇게 본틀 시공이 거의 공정의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 도배나 마루깔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모서리마다 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 보양을 꼼꼼하게 해줘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도배지가 문틀에 올라탈 거거든요. 문틀 안쪽으로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도배지 끝단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되면 밖으로 지저분하게 노출되지도 않고 깔끔하게 끝단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깔끔한 본틀은 가틀 덕분이다. 끝.